자, 계속해서 149페이지 내용에 따른 분류. 자, 전 시간에 이제 큰 거 중요한 거 하나 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다? 기능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에 대한 설명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내용에 따른 분류가 뭐냐 이렇게 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내용에 따른 분류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기입등기의 개념, 바로 밑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등기의 개념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등기법 공부할 때 많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은 기입등기라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기입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올라가는 거, 이것을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으로 올라가는 걸 기입등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기입등기는 어떠한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 기록에 갑구라든지 을구에 기록되는 거,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무엇이라는데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다 기록되는 거야? 갑구하고 어디에? 갑구하고 을구에 기록되는 거. 기입되는 등기.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은 처음은 헷갈릴 수 있는데, 등기부 갑구가 있고요. 그 등기 기록에 이제 무엇이 있다? 을구가 이렇게 있으면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자, 소유권의 존재를 최초로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을구에는 처음에 올라가는 것은, 을구는 뭐를 기록할까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설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을구에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면은 지상권 설정 등기가 딱 올라가죠. 설정. 이 보존이라고 하는 거하고 을구의 이제 설정 등기는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는 기입 등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은 A라는 사람이 무조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도 가능하죠. 그럼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도 이전이 돼. 1-1 해가지고 지상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C인데 여기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전이라는 거. 이러한 이전도 새로운 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이전 등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입 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이러한 기입 등기는 권리를 새롭게 무엇하는 개념이다? 취득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등기법 공부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뭘 생각한다? 보존과 설정과 이전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보존과 설정과 이전만이 무엇이고 기입등기고, 지금부터 나오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이것은 기입등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기입등기가 왜 아니냐? 일단은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 그 자체를 변경하고 경정하고 말소하는 것이지 새롭게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경, 지금부터 나오는 변경, 경정, 말소, 멸실은 기입등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변경등기. 자, 변경등기라는 것이 있고 경정등기라는 게 있어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자, 교재에 보시면 변경등기에 가서 등기된 등기 기록의 일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 사항에 대해서, 또 등기 기록이라고 해도 되고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시정하는 거, 시정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는 똑같아요. 근데 요 불일치의 그 원인이 요 불일치의 원인만 다릅니다. 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다.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 이 불일치의 원인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는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름을 개명했어요. 그럼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이름을 개명했으니까 후발적 원인이죠. 그럴 때는 변경 등기. 이름이 처음에 철자가 잘못돼서 잘못 올라갔어.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 올라갔죠? 그럼 경정 등기 하는 겁니다. 지목이 전인데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대로 바뀌었어. 후발적 원인이죠. 그러면 변경 등기예요. 근데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기록이 됐어. 애초부터 잘못 올라갔죠. 그럴 때는 무엇이다? 경정 등기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볼게요. 등기사항이라고 그래요. 등기사항. 등기 기록. 그럼 여기서는 요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표제부. 표제부에 올라가는 내용하고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갑고하고 을구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표제부, 토지만 한번 볼게요. 표제부를 봤을 때 토지는 뭐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요. 면적 이렇게 있고 갑구하고 을구 쪽에서는 두 가지만 여기서 볼게요. 요걸 봅니다. 권리자 및 무엇? 기타사항. 권리자 및 기타사항. 권리자 및 무엇이다? 기타 사항이다 라고 보자고요. 좀 어려워요. 권리자는 성명하고 여기다 쓸까요 그냥? 성명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뭐라 그래요?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내용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등기사항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기타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존속기간이라든지 뭐 지료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채권액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사항 이런 것들을 등기사항에 여기 써져 있는 게 대표적으로 등기사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목만 하나 동그라미 칠게요. 지목은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 중에 일부죠. 일부. 이런 것들의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 맞죠? 자, 여기서 성명 볼게요. 성명도 등기사항이죠. 근데 성명은 그 중에 무엇이다? 일부죠. 일부. 자, 주소도 마찬가지. 등기사항이죠. 그 중에 뭐가 돼요?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일부. 채권에도 등기사항이죠. 그 중에도 뭐가 돼?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일부. 일부가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불일치가 되고 불일치됐을 때는 이를 시정 바로잡는 것을 변경등기라 하고 원시적 원인에 의해서 원시적 불일치로 인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경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의 무엇이다? 표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를 무엇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고 무엇 할 수도 있다?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권리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어.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이 부분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우리는 어떻게 칭하냐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자, 앞으로 등기법 공부할 때,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명의인의 표시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뀔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이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바뀔다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존속기간이라든지 지료라든지 전세금, 채권액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이럴 때 하는 것을 권리의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해요. 권리의 변경 등기 또는 원시적으로 잘못됐으면 이것을 경정 등기다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 여기서 나왔어요. 29회 때.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변경 등기는 등기된 등기 기록에 즉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원인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표지부의 변경 등기는 하나만 일단 기억하세요. 표지부의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 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 있다. 그 다음 갑구의 을구의 변경 등기는 두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근데 시험에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잘 나와요. 부동산의 갑구와 을구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와 권리의 변경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자, 명의인의 표시는 대표적 성명이죠. 이름을 개명할 때 하는 게 뭐? 개명하면 뭐다? 변경. 처음부터 이름이 잘못 올라가면 경정. 그럼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가서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이름을 개명했으니까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신청이라는 거야? 단독 신청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권리의 변경 등기를 보면은요. 전세금 갖고 하나 볼까요? 전세금을 증액할 수도 있고 무엇할 수 있어요? 감액할 수도 있죠. 그럼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럼 무슨 신청이야? 공동신청이에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단독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왜 단독 신청일 수밖에 없느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외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명의인의 표시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뭘까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 이게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요. 응? 대답을 못해도 나중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란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말한다 그러면 맞다라고 그 정도는 가능한데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읽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써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필기노트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에 맞게끔 그걸 변형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변형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것만 계속 보지 마시고 거기다가 빼고 싶은 건 빼고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록할 사항들이 기록하려면은요. 정확히 제가 그 장소는 쉬어보지 않았지만 지적은 10몇 페이지밖에 안 돼. 거기서 12문제 다 나와요. 그럼 그게 언제 작성된 것이냐? 3년 전에 작성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3년 전에 작성한 걸 가지고 29회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29회 지적법 12문제가 나왔잖아. 하나하나씩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12문제 그대로 그 안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안 믿고 그런 건데 어찌됐든 그 15장 그 내외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렵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는 안 돼. 등기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제가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필기노트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출력해가지고 항상 자기화 시키라는 거죠.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는 처음인데 처음 공부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분은 빼. 이거 다 빼요. 다 빼고 그냥 뭐만 기억하셔도 돼. 변경등기란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멈추시면 돼. 앞으로 등기법 우리가 종강할 때까지 수도 없이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들까지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를 딱 보면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등기 명의인의 표시구나. 기타적인 내용에 존속기간, 지료, 전세금, 채권액, 이율 등등등 나오면 아,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는 것을 권리의 변경등기구나. 그 다음에 소재지번 지문 면적, 소재지번 구조종료 면적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보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구나.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시간 했던 거 복습. 부동산 표시에는 표제부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예요? 표제부하는 거니까 사실을 등기죠. 그 사실을 등기하면 딱 튀어나와야 될 것. 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하는 거구나. 신청의 의무가 있구나. 아, 신청의 의무가 몇 월 이내에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니까 아, 단독 신청이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등기구나. 이 정도 딱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없네. 지목 바뀌는데 누가 이해가 존재해. 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덧붙이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말소등기 봅니다. 말소등기. 말소등기 이쪽에다 쓸까요? 말소등기. 이번 시험에 말소등기가 시험에 나왔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그 권리를 무엇하게 하는 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겁니다. 말소등기는 요게 핵심이죠. 전부라는 게.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그 말소하는 거, 즉 권리를 무엇하는 거다?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말소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소등기. 그래서 교재 보시면 말소등기는 등기 기록의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그 기존의 등기를 소멸하는 거. 별도의 독립등기로서 말소등기를 하고 기존 등기는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전부가 불일치가 됐는데 이것이 여기서 요게 중요하죠.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되던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가 되던 그것이 무엇이라면 등기사항의 전부라면 그것이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됐던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됐던 그 권리를 소멸시켜야 돼요. 말소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후발적 불일치는 뭐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표적으로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고요. 원시적 불일치는 뭘까요? 애초부터 등기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를 불문하고 그것이 무엇이라면 전부라면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면 일부라면 원시적이면은 변경이 될 것이고 후발적이면 변경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말소등기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소유자의 주소가 A라는 사람, 권리자 A라는 사람의 주소가 화곡동이에요. 화곡동인데 화곡동에서 만약에 주소가 뭐로 바뀌었어? 신월동으로 바뀌었어. 그럼 명의인의 표시 중에 뭐가 바뀐 거? 주소가 바뀐 거죠? 그럼 1-1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무엇한다? 변경등기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1-1로 부기등기로 가요.
그리고 여기 화곡동에서 뭐로 바꿔? 신월동으로 딱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의 개념인데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거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다. 전부라 전부. 2번 해가지고 1번에 소유권을 무엇한다? 말소등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그 권리 자체로 이렇게. 이게 말소등기예요. 변경과 경정은 일부만 바꾸는 거고 이렇게 수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소등기는 권리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말소등기입니다. 그럼 말소등기는요.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득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직권에, 여기서 직권은 등기관이죠.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말소등기에서 그래서 3번에 이제 써는 거예요. 3번에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인데 단독 직권 촉탁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29회 때 말소등기가 뭐가 나왔냐면요. 말소등기가 이제 이루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 이해관계인. 그래서 제가 이제 말소등기에서의 이해관계는 죽는 놈이 이해관계인이다. 그럼 누가 죽일 것이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보세요.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A예요. 근데 1-1에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저당권 설정,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B야.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독립된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등기라고 하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기등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주등기가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죽잖아요. 말소가 되잖아. 이것이 이렇게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도 죽어.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이해관계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29회 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제 얘를 말소하며 얘 손해 봐 안 봐? 안 보죠? 그러니까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있죠. 1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 2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야. 이거 말소하면 얘 손해 봐 안 봐? 손해 안 보죠?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됐죠? 이거 말소하면 얘 손해 봐 안 봐? 안 보죠? 얘 이해관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소등기의 이해관계는요. 어떠한 권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 권리가 말소가 되면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세권을 말소하려 보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어. 그럼 얘가 말소가 되면 얘 죽으니까 얘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그런 나중에 이해관계인이 되는 말소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냐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29회 때 시험에 출제됐는데 죽는 놈이에요. 손해를 입으면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말소가 되면 얘는 순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얘가 말소가 되면 얘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가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 저당권도 있고 뭐 전세권도 있어. 그랬을 때 이 소유권이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얘네들 살아남을 수 없죠. 뭐 B라든지 C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라든지 전세권자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도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첫 시간인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 정리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어렵다. 나는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어렵다.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의 전부를 원시적, 후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를 권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소멸케 하는 것을 말소등기다라고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권리를 소멸하게 되면 등기된 권리를 소멸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공동신청이구나.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 풀어나갈 수 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촉탁에 의해서 할 수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요게 말소등기입니다. 28일 때 나왔던 문제가 4번에 말소등기의 4번에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회복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말소등기를 허용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죠. 말소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인데 2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무엇했어요?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딱 해버렸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해준단 말이야. 등기가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등기가 말소가 됐어. A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다시 전세권을 회복하려면 3번 해가지고 2번에 이게 말소등기잖아요. 2번에 말소등기를 하면 얘가 다시 회복되느냐 이런 등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기가 불법으로 이렇게 말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말소 회복 등기다 이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라 그래요? 말소 회복 등기다. 멸실 등기 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0페이지로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이제되는 등기사항, 등기 기록이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말소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기 위한 것을 무엇이란다? 우리는 말소 회복 등기다.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어떤 권리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그것을 다시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을 말소 회복 등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책에는 써 있지 않지만 반드시 회복 등기를 하려면은요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 부적법하게 말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발적 신청에 의했다. 그럼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럼 회복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하나 더 보시고요. 회복 등기는 전부가 부적법에 말소되거나 일부가 부적법에 말소되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그 다음에 2번에 1번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럼 말소가 되면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등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말소됐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어진다 이거죠. 됐죠? 그러면 이게 부적법에 말소됐어. 그럼 3번 해가지고요. 회복 등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1번에 전세권 등기를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 등기를 딱 하게 되면 얘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밑에 1번 딱 써주는 거예요. 1번에서 전세권 설정 A 이렇게 딱 다시 씁니다.
그럼 여기서 몇 번이야? 말소되기 전에 순위는 몇 번이야? 1번이죠? 회복되면 순위가 몇 번으로? 1번으로 되죠? 따라서 여기서 회복 등기의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회복 등기의 효력입니다. 책에 써있지 않지만 회복 등기의 효력은 무엇이다? 종전 순위를 가져오는 것이다. 종전 순위를 그대로 보유해준다.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앞 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는 멸실 등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멸실 등기. 그 다음에 앞에는 멸실 등기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요, 토지라든지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거죠.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라든지 홍수가 돼요. 물리적인 원인이라면 뭐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멸실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뭘까?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가 전부 멸실됐을 때 하는 거 멸실등기. 건물이 전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멸실등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일부가 멸실됐어. 토지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어.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면적은 등기사항 맞죠? 얘가 줄어드는 거죠? 면적은 등기사항이 뭐야? 일부죠? 그죠? 일부가 바뀔 때 무슨 등기 하는 거야? 그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멸실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변경 등기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거. 이 멸실 등기는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 단다? 표제부에 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등기라는 거야? 사실의 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단독 신청이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해야 될 것이고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9페이지를 보시면은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된 경우 행해지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등기부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럼 등기 기록은 무엇한다? 기본 원칙적으로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실의 등기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가 아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딱 해놓은 거죠. 다 앞에서 사실의 등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다? 여기까지가 내용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기입등기와 내용에 따른 분류해서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등기가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등기 기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2장, 3장, 4장, 5장을 공부하는데 4장까지죠. 공부하는데 5장까지인데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계속 나옵니다.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요거를 좀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을 좀 하시고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계속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기입등기가 있었죠. 기입등기 하면 딱 뭘 떠오르죠?
기입 등기 하면 떠올라야 될 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요 세 개가 바로 무엇이다? 세 개를 우리는 기입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었고 경정 등기가 있었고요. 말소 등기라는 것이 있었고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었고요. 멸실 등기라는 것이 존재했었죠. 요게 기입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 이 5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여기 5개. 5개의 특징은 등기 사항에 대해서, 등기 사항에 대해서 요 2개에 대해서는 일부가, 말소 등기는 전부가,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무엇했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여기도 불일치가 됐을 때. 여기는 뭐예요? 회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등기가 됐을 때. 이를 여기는 무엇하는 거? 시정하는 거. 그 권리를 말소하는 거, 소멸케 하는 거. 얘는 회복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 일부가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변경 등기라 하고,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경정 등기라 하며,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에 의해서 등기 잘못했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고,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라고 볼게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그 말소된 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멸실 등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의 개념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만 딱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는 데까지는 붙여보자 이거죠. 좀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 과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공부 자체를 하실 때 처음에 좀 힘들게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다, 심화 강의다, 요약 강의다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만 제대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만 제대로 들으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시험에는 좀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저는 좀 생각보다 그 시험 볼 때 운이 좀 많이 따르는 경우인데, 그 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되고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합격할 실력도 안 되는데 운을 바라면서 합격하기를 바라는 건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향상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또 운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실력이 안 되는데 운만 바라보면 몇 년씩 하셔야 돼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는 기입하는 형식에 따른 분류.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한 1장을 한 3시간 정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설명할 건데,
이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가지고 설명한 것을 가지고 29회 때 문제를 딱 풀어보면은요, 웬만큼 문제가 이렇게 아는 지문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일장이. 자, 등기는 이제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등기는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라는 것으로 구별이 되더라 이겁니다.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15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해가지고 쫙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보시면 구분해 보시면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구분 건물, 가등기, 명령, 기타 쭉 나오는데,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요, 제가 1장에다도 넣어놨지만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이해하시려면 등기법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만 이 표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지금 시작 단계죠. 당연히 이 표를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등기와 이 부기등기의 개념 정도만 잡고 가자 이거죠. 자,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독립된 그 순위 번호, 독립된 번호를 부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2, 3,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등기. 이렇게 1, 2, 1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주등기예요.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독립된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1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1-1, 1-2, 1-3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등기하고 어떠한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기등기 1번에 보세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등기의 순위와 동일 순위 및 연장 선임을 표시하려 할 때 한다 이겁니다. 자,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였죠. 근데 1-1-1-1-1대 요건 부기등기죠. 부기등기에 이렇게 가지번호를 붙인다 이거죠. 2번 질문. 누가 등기관이 이렇게 부기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가지번호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3번 보세요. 자, 이 부기등기는 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요거 이제 보세요. 자, 주등기가 존재를 해야만 부기등기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등기가 없다라면은 얘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얘도 존재할 수 자체가 없는 거지. 주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부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 따라서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등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 얘도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말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말소시키는 거냐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때 얘를 우리는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칭할 수 있어요. 말소되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1번의 지상권 설정 A, 1-1의 저당권 설정 B,
이 저당권자인 B는요,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이 무엇이 됐어요? 말소가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지워진다, 그렇게. 그럼 이 주등기가 지금 말소가 됐죠. 그럼 이 부기등기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 살아남을 수 없죠. 얘도 죽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붙어. 이렇게 얘가 1번의 지상권 말소등기 할 때 얘 죽죠. 얘를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이때 얘를 이거 이해관계인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만 말소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B에 뭐를 첨부를 해야만?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만 요 2번의 등기, 1번의 지상권이 말소가 딱 됩니다. 이렇게 승낙서를 첨부했다는 소리는 나도 죽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한 거죠. 누가 죽여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말소가,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한번 나온 적 있었냐면은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말소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동시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나왔어. 맞아, 틀려? 동시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말소가 돼요. 따라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그냥 뭐만 말소 신청하면 돼요? 주등기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4번을 읽어보시고요. 부기등기로 기록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역부터 지읒까지 써있죠. 기역부터 지읒까지 써있는데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딱 써놓은 겁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미음이에요. 미음. 나중에 요 미음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니다. 이 부기등기는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는 먼저 한 놈이 우선이에요. 등기는 먼저 한 게 우선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이제 구별을 쫙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요 주등기 부기등기자 설명할 때 전반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등기법을 정리를 해야만 자연스럽게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주등기, 부기등기를 모두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만 정리합니다.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등기가 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기등기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냐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소유권만 가지고 구별할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에 올라가죠. 이거 보세요. 1번에 갑구인데 처음으로 올리는데 부기로 올릴 수 있어, 없어? 주가 있어야 부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뭐가 돼요?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무엇이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엇이다? 주등기. 그래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 지상권 설정 A가 이렇게 있어요. 지상권도 양도 가능하죠? 그럴 때는 게 1-1 해가지고 지상권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형식으로? 부기등기로.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형식은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요.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등기 자체가. 1번의 전세권 설정 A 1-얼마 1의 저당권 설정 B. 이 저당권은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딱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2번 해가지고요. 저당권 설정 C 이렇게 있으면 이 주등기로 이루어졌죠. 주등기로 이루어졌죠. 이 저당권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의 차이를. 또한 소유권의 어떠한 처분 제한의 등기,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런 것들, 이것은 주등기로 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압류한다라든지 가처분한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요. 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구나 이렇게 봅니다. 시험에 그 150페이지에 그 시험에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150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니은, 디귿, 리을은 제가 설명했죠. 니은, 디귿 여기 다 있잖아. 니은, 디귿, 리을까지 설명해 드린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요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문제 공부를 하겠지만 등기를 할 때는 각종 뭐를 집어넣어요? 각종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특약이라든지 약정이라는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읍, 환매, 특약, 시옷, 권리, 소멸의 약정, 이응,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특약 전부 다 뭐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미음이 나왔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의 경우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무엇이다? 부기등기입니다.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자, 요게 바뀔 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바뀔 때 하는 게 권리의 변경등기라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번에 전세권 설정 A인데 전세금이 1억이에요. 전세금이 1억. 근데 1억을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 그러면 권리의 변경등기 하는 거죠. 아까 이런 것들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하는 게 권리의 변경등기인데 권리의 변경등기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밑에. 아무도 없어. 그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1-얼마로? 1-1로 하는 겁니다. 1번에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변경을 딱 합니다.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로?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딱 바꿉니다. 그리고 얘를 싹 지워버려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2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번에 저당권자가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채권액은 1억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가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얘 손해봐 안 봐? 손해보죠? 얘가 이해관계인이야. 얘는. 얘가 승낙서를 써줬어. 승낙서를 써주면 그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부기등기로 딱 하는 겁니다.
순위가 또 이제 더 금액이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더 그대로 그 종전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B가 좀 영리해. 안 돼. 승낙서를 안 써줘. 그러면 결과적으로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변경 등기를 합니다. 2억으로 이렇게.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얘보다 순위가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해관계는 존재한다 이거지. 얘가 승낙서를 써주면 부기 등기로 가고 승낙서를 써주지 않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만큼은.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 들어서 가장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설명해드렸죠. 앞으로 3-4번 더 나와요. 종강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본 강의 종강할 때까지 앞으로 3번 이상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하기 일단은 주등기의 개념과 부기등기의 개념을 확실하게 보시고요. 먼저 이것만 하시고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를 가지고 먼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정리하게 되면 이 주등기는 오로지 어디에만 이 부기등기는 여기 표제부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표제부에는 절대적으로 주등기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기등기는 표제부에 할 수 없어요. 아까 사실을 등기하고 권리 등기할 때 설명했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152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 하나 나와 있네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럼 정답은 3번이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거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에다 해? 표제부에다. 표제부는 오로지 어떻게? 주등기로만.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가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자 30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05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여기서도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문제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승낙이 없으면 승낙이 되면 부기등기로 하는데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해야죠. 그럼 보기 중에 뭘 찾으면 돼요? 이 권리의 변경 등기 찾으면 돼.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럼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지루의 증감, 전세금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이율의 증감 이럴 때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딱 봐서 정답이 아까 여기 300 몇 페이지였죠? 펴놓고 이거를 덮는 바람에 이게 없어져 버렸네. 뒤쪽에 이게 4장 맨 뒤에 나오는 건데 305페이지죠. 딱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5번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 자, 특약 의심할 필요 없죠. 지상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4번 지상권 위에 설정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당권 이전했다고 했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부기등기죠. 그 정답 5번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버리셔야 돼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개실무 40문제 나오죠. 올해 나오고 내년에 또 나와요. 올해 나오고 내년에 또 나와. 왜 또 나와요? 중개실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딱 이 정도 있으면요. 이 범위 내에서 40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나왔던 거 계속 나옵니다. 다만 약간의 변형을 가져오는 거죠. 문제상에서.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 때문에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와. 그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살짝 바꿔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뭐 올해 만약에 중개실무에 인장이 나왔어. 내년에 안 나온다? 나와요. 근데 좀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확인설명서가 올해 나왔어. 내년에 안 나와? 아니 나온다. 나오는데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기등기가 28회 때 나왔는데 역시 29회 때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기등기 28회 때 나왔으니까 29회 안 나오니까 뭐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온다 이거예요. 그 정도.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152페이지로 와서 자 효력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종국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는데 이 뒷부분에 제 3절에 아마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제 3절에 등기의 효력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효력에 따른 분류에는 일반적인 등기인 종국 등기하고 가등기로 나눠진다라는 거. 6번에 개시 유형에 따른 분류에 보면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A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등기를 하러 가는 것은 신청행위가 되는 거고요. 관공서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촉탁이에요. 똑같이 등기를 이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가 하는 것은 신청, 관공서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청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촉탁 이렇게 써요. 그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촉탁에 의한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와요. 촉탁 등기는 오로지 어떻게?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은 안 됩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는요. 법령이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가능하고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법상에서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써요. 법조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하는 공동 신청이고요.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원칙은 공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명령이라고 써있죠. 이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법원의 명령은 추후에 이의신청할 때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의신청 쪽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책에 써있듯이 가등기 명령하고 부기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2개가 지금 이거 이해 못해요.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제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의신청 쪽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등기는 개시에 따라서 이렇게 개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분류법은 안 나와요. 뭐 다음 중 등기 절차 개시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정도만 기억하자 이거죠. 자, 이번 시간에 등기법에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형식에 따른 분류, 즉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 2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2절 해가지고 등기할 사항, 그러니까 물건하고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